네, 앞서 짧은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지역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 영상을 봤지만 예. 지금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한화이글스 아직까지 승이 없습니다. 예. 경기들 어떻게 보셨고요? 올해 전력을 좀 예상해 보신다면요. 우선 이제 올해 그 경기력, 전력부터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예. 물론 이 한화가 리모델링에 나서면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죠. 뭐 노시환, 정은원, 김태형 같은 한화의 주축 선수들, 젊은 선수들 발굴했고요. 네. 또 이 젊은 선수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또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자, 그렇다라고 해서 지난 해와 비교해서 강력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전력의 강화 요인은 찾기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우선 한화의 1, 2, 3 선발은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습니다. 근데 4 선발서부터 좀 불안한 느낌이 들고요. 예. 그리고 한화의 타선의 폭발력도 이 터크먼 선수 지금까지 4경기에서 좋은 타격은 보여줬지만 이 터크먼 선수 앞뒤로 해서 또 뒷받침해줄 만한 선수 발굴하기 힘듭니다. 예. 그리고 외야 같은 경우에도 구멍이 있는데 외야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는 예. 뭐 정은원 선수 2루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찾기 힘들고 또 마무리 투수 믿을 만한 마무리 투수가 없다는 거 가장 예. 좀 불안해 보이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올해도 상위권 진출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네요. 예, 상위권 진출은 힘들다라고 보고요. 이 한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해야지 되겠죠. 좀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이제 꼴찌였는데 그 예. 2년 연속 꼴찌를 벗어나기 위해서 꼴찌 탈출을 당면 목표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만큼 그만큼 한화가 올해도 이렇게 어려운 시즌을 보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꼴찌 얘기하셨는데 사실 한화이글스가 지난 13년 동안 7번이나 꼴찌를 했고요. 또 그 사이에 뭐 여러 명장이라고 부르는 감독들도 여러 거쳐갔고 예. 또 돈도 뭐 5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동안 투자를 안 했던 것은 아니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500억 원대의 이 돈을 투자를 해서 FA 선수들을 영입하기도 했는데 그동안의 투자가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단에서 실무진들이 팀을 리빌딩하기 위한 예. 어떤 2, 3년 후를 내다보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 그 모기업에서의 어떤 그 지상 과제를 설정해주고 이런 선수를 보탤 수 있게 해줄 테니 성적을 내봐라라는 식으로 되면은 외화 내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름값을 보고 FA를 데려오기는 하지만 한화가 이 내실 있게 2, 3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전력은 구축하지 못했다라고 보고요. 이런 경험, 이런 실패 경험 속에서 구단의 실무진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가 그 핵심이 된 이 주요 포스트에 앉아서 팀을 만들어갈 수 있는 2, 3년 뒤를 내다봐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쉬웠죠. 이런 작은 실패 속에서 겨우 이제 이 수레로 감독 영입을 해서 리빌딩에 들어갔죠. 일정 부분 성과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젊은 선수들 발굴한 거는요. 자, 이런 부진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들은 뭐 보살 팬이라고 부르는 팬들은 관심과 응원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또 내일부터 KT와 홈 경기도 진행이 되는데 그 한화이글스의 반전을 위한 카드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한화에서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이제 터크먼 선수입니다. 터크먼 선수 어제까지 타율 5할 때 타율이었었고요. 안타 8개 중에 3개가 2루타일 정도로 한화가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이 터크먼 선수의 이런 이 폭발력이 그 앞과 뒤에 있는 선수들 그리고 한화 타선 전체에 좀 활발한 타격의 그 타격 살리기를 좀 계기가 되기를 바라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5선발 한 바퀴 더 돌았죠. 이제 김민우 선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김민우 선수 기대는 많이 됩니다. 그 개막전에서는 실패했지만 김민우 선수하고 이 뒷받쳐주는 불펜에서의 활약이 조금만 뒷받침 된다고 한다면은 연패 탈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좀 프로축구 얘기도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예. 한화 시티즌 어느새 이제 기업 구단으로 전환한 지도 3년이 지났는데 일부 리그 진출을 못했단 말이죠. 올해는 어떨까요?
이 대전 하나시티즈는 매번 그 우승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죠. 만년 우승 후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그만큼 전력은 그 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승하기 위한 특별한 뭔가 하나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어떤 때는 이제 골 결정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구단 내부의 복잡한 이 팀 운영과 관련된 갈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 예. 이제 표출이 됐었거든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저는 이 대전 하나 시티즌 4위인데 지금이 바닥이지 않을까, 바닥을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시즌 초반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주축 선수들이 확진자가 발생해서 전력적인 손실을 많이 봤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승점도 어느 정도 까먹었다고 봅니다. 예. 때문에 이들이 이제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호흡을 맞추고 조직력을 좀 더 가다듬어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대전, 안양, 부천, 광주 이 네 팀 정도가 4강에서 선두권을 다툴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 예측이 맞을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